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모든 게 당연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 키우는 부모가 되는 줄 알았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신 아빠는 집안일은 물론 늘 엄마에게 또 저와 언니에게도 다정하신 분이라 제 남편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제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30이 넘은 나이였고 딩크족도 아니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마음이 불안하면 더 안 생긴다고 하잖아. 요즘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많다고 하니까 괜히 나도 불안해서 그러지. 병원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했다며. 둘 다 건강하면 문제 없을 거야. 친정엄마도 시댁에서도 편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이러다 나이만 먹는 건 아닐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험관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2년, 그리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재촉하는 말씀도 없으셨고 왜 빨리 애가 안 생기냐는 눈치도 주지 않으셨지만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다들 내색하지 않았을 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혹시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임신인 걸 알게 되고는 또 몇 주를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 있었잖아. 괜히 기대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실망만 크니까. 그러면 뭐 어때서? 자기 혼자 마음고생한 거잖아. 그래도 임신이라고 하니까 좋지? 그걸 말이라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직 없어. 그런데 원래 임신하면 바로 당기는 음식이 있고 그런 건가?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당연히 임신이 처음이라 모르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애를 가지면 매운 음식이나 과일이나 특정 음식이 마구 먹고 싶다고 들었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입덧이요. 괜찮아? 등 좀 두들겨 줄까? 아니야. 들어오지 마. 약이라도 사다 줘? 약 먹으면 안 돼. 아, 맞다. 그럼 어떡하냐? 가만히 눈 감고 누워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저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이 비었을 때 입덧이 더 심했고 그렇다고 뭔가를 먹으면 더부룩해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아 아침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게 없으니 살은 빠지고 서 있으면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어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땐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종일 배멀미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토하다가 피까지 섞여 나오고 배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갔다가 유산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온 날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에는 잘 얘기했어? 며칠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가 나오래. 주말까지 하면 일주일은 쉬는 거라서 괜찮아지겠지. 그냥 이참에 그만두면 어때? 그건 싫어.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잖아. 무조건 누워있으라고 한 거 잊었어? 그래서 누워있잖아. 괜찮아질 거야. 저도 엄마 생각처럼 회사를 당장이고 그만두고 싶지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마다 그 고생하며 출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애 낳고 쭉 쉴 것도 아니고 계속 일은 하고 싶고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기에 제 커리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해서 더 신경이 쓰였고요. 일단 그만두고 말고를 결정하기보다 며칠간 쉬면서 이 증상이 빨리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따로 일을 하셔서 제 옆에 계속 있어주진 못하셨기에 병원에 다녀온 날 이후로 저 혼자 집에 있어야 했는데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꼭 한마디씩 하는 게 거슬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냐면서 걱정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니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대충 먹어서 돼? 뭐 사올까? 죽 먹을래? 아니, 나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나가서 금방 사올게. 배달시키면 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게는 배달이 안 되잖아. 아직 문 안 닫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고 싶은 게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다가 또 나갈 때는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쉬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함이 커졌어요. 저는 회사의 배려로 며칠간 집에서 쉬었는데 증상이 좋아지긴 했으나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 무조건 누워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거기다 입덧이 갈수록 심해지니 다 무시하고 출근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휴가를 좀 길게 쓰게 됐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그러라고 하셨고 전부 다 마음 편히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신경 써주기는커녕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나왔어. 아, 늦었네. 오늘도 종일 누워있었어? 그래도 오늘은 좀 움직였어. 그래?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왔지. 집에 와도 어차피 못 먹잖아. 자기가 냄새 난다고 할 거 아니야. 미안은 뭐. 그런데 그 입덧은 언제 끝날 것 같아? 나도 모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남편이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본인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불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하루 몸 상태가 좌지우지 되긴 했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 좋게 눈을 떴는데 입덧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고 어떤 날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좋지 않아 전날 똑같이 하던 입덧을 하는 건데도 너무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죠. 임신 중에는 아파도 약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처방받아 먹는 건 또 괜찮다고 했지만 유산기까지 있었던 터라 더 조심하느라 감기에 걸려도 참고 그냥 생으로 버텼습니다. 가끔 입에 맞는 음식이 생각나면 또 잘 먹긴 했는데 다 먹고 난 후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대부분은 뭔가를 먹으면 바로 올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과일은 한두 조각은 들어갔고 그나마 소화가 잘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속이 빈 상태면 더 미식거리니 억지로라도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입에 맞았던 건 과일 종류였습니다. 어쩜 계절도 이제 막 맛있는 과일이 나올 시기여서 친정에서도 이것저것 보내주시니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걸 남편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나마 먹을 만한 게 과일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면서 처음엔 엄마가 보내주신 과일을 저 먹으라고 챙겨주더니 여보 나왔어. 잘 다녀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네. 고생은 뭐. 그런데 오늘은 과일 뭐 있어?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고는 과일을 찾았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제가 왜 뭐라고 하겠어요? 이왕이면 남편과 같이 먹으면 더 좋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과일을 좀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걸 보면 너무 신경질이 났습니다. 심지어 다 먹었으면 치우기나 할 것이지 빈 용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더는 과일을 보내지 말라고 했고 요즘 어플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해 주니 그때그때 생각나는 과일이 있으면 주문해서 시켜 먹곤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남편이 퇴근 후 냉장고 문을 열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누구한테 전화를 건지도 몰랐습니다. 방에 누워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남편이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장모님. 저녁은 드셨어요? 예, 저도 먹었죠. 안 그래도 희주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뭘 못 먹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와요. 아이, 저 그런데 장모님,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고요. 희주가 생각보다 과일을 많이 먹네요. 아, 네. 그럼 내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쉬세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막힌 거 있죠? 그래서 누워있다 천천히 일어나서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TV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들리는데도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건지 아무 대꾸가 없길래 제가 벽을 짚어가며 결국 거실로 나갔는데요. 내가 부르는 소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그런데 왜? 왜 나왔어? 화장실 가게? 아니, 좀 전에 엄마하고 통화한 거 맞지? 과일이 없길래. 자기 과일 먹어야 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 보내지 말라고. 아니, 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나마 먹는 게 과일인 걸 알면서 엄마가 종류별로 먹기 좋게 썰어서 통에 담아가지고 힘들게 챙겨오신 걸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난 자기가 먹고 남긴 건 줄 알았지. 과일은 오래 두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금방 상해서 버려야 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게 오래된 거였어? 수박 조금 먹고 다른 과일은 손도 안 대서 엄마가 주신 거 그대로였는데 무슨 내가 먹다가 남긴 거라고 해? 아니, 장모님이 나도 먹으라고 넉넉히 보내신 거라고 했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왜 그래? 참나. 남편이 또 저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먹는 걸로 치사해 보일 수 있죠. 당연했어요. 그거 먹는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살짝 눈을 뜨면 빙빙 돌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일어나면 결국 또 한 번씩 올려야 했으니 임신해서 기쁜 것보다 힘든 게 더 컸어요. 그나마 엄마가 먹기 좋게 소분해서 가져다 주신 과일을 한 통씩 꺼내서 먹으면 살 것 같았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니 짜증이 안 나겠냐고요. 더군다나 엄마는 엄청 마르고 키도 작은 분인데 그 무거운 과일을 마트에 가서 직접 보고 골라 구입해서 집에 가지고 와 씻고 자르고 통에 넣고 하는 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먹어도 너무 먹으니 이게 또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복숭아가 너무 달고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날은 주말이라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 엄마가 오신 김에 대충 청소도 해주시고 그릇 정리도 해주셨죠. 그러고는 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고생이 많지? 아닙니다. 원래 부모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 그리고 내가 가져온 복숭아가 물러서 썰어오질 못했어. 그래서 박스채 가지고 온 거니까 이따가 먹을 때 자네가 이거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은 벗겨서 희주도 주고 자네도 먹어. 네, 장모님. 그래, 나올 거 없어. 얼른 쉬어.
친정엄마가 계시는 동안에도 저는 속이 좋지 않아 쌀 한 톨 입에 넣지 못하고 빈속이었는데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시고 복숭아를 꺼내더라고요. 분명히 손질해서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자기 먹을 것만 씻어서는 복숭아를 한 입 물고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그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저는 손이 없냐고요? 당연히 저도 씻어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왕 씻는 거 같이 먹게 여러 개 씻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먹을 거냐고 이 한마디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싸우기도 싫고 다툴 힘도 없던 저는 일단 방에 가서 누웠는데 꼬르륵 소리에 다시 일어나 복숭아를 씻어 먹으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복숭아를 더 가져다 먹었는지 혼자 한 박스를 다 먹을 기세더라고요. 결국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고 하고는 제가 알아서 씻어 먹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애매했고 또 치사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두고 봤는데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누가 임신을 한 건지 남편은 제가 임신한 뒤로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많이 쪘고 오히려 저는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저처럼 속상해하셨지만 그래도 어떡해. 지금은 좋은 생각만 해. 과일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보내주면 그만이고. 엄마의 말대로 하려고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입덧으로 살이 빠지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온종일 누워만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런 와이프가 먹을 과일을 다 먹고 싶을까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회사도 쉬겠다. 남편은 꼴 보기 싫으니 친정에 가서 지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굳이 제가 가서 엄마 쉬지도 못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언니는 따로 나가서 지내느라 집에 없어서 여기 있으나 친정에 가나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친정이 좀 멀기도 해서 병원을 가야 할 때면 더 번거롭지 않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다 먹어버리는 남편에게 과일을 좀 사오라고 말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사오네요? 자기야, 왜 빈손이야? 아, 맞다. 깜빡했다. 지금 나가서 사올까? 과일 가게 닫았을 거야. 내가 정신이 이래. 제가 어플로 장보기를 해도 되고 주문도 많이 해봤지만 과일이라는 게 사진과는 다른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싱싱하다는 후기 보고 샀는데 도착한 건 영 상태가 좋지 않아 이왕이면 직접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오셔서 제가 장본 과일을 보시면 탐탁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엄마, 그건 왜 가져가? 임신했을 땐 뭐든 예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하는 법이야. 엄마가 사온 거 먹고 이건 엄마가 가져가서 먹을게. 다른 건 몰라도 과일 같은 건 주문하는 걸 불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귀찮아도 그날 시장에 가서 신선한 거 직접 보고 사시는 분이라 저더러 괜히 장보고 돈 쓰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입덧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되었는데 남편 눈에는 제가 멀쩡해 보였나 봅니다. 제가 입덧을 하고 아파하는 걸 지겨워했는데 전보다 그래도 나아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뭐 해달라 심부름도 시키더라고요. 그간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피곤했겠지 생각하며 그래도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힘들면 당연히 못 해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많이 바쁘셔서 한동안 오지 못하셨고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남편이 어디 좀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시댁이라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좋은 편도 그렇다고 안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에는 시할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은 결혼하시고 따로 사시다가 시할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같이 살게 되셨어요.
우리 집에 안 간 지 오래됐잖아. 나중에 애 태어나면 그땐 더 바빠질 거고 자기가 회사 복직도 하게 되면 더 볼 시간도 없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전보다 좀 나아지기도 했고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어서 오랜만에 어머님과 시할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기에 늦게나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과 할머님만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두 분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는데 어머니보다 할머님이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어서 와.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주말이라 좀 막혔죠. 그런데 괜찮았어요. 희주 너는 멀미 안 했어? 입도 심했다며. 참을만 했어요. 다행이네. 어머나 세상에 살 빠진 거 봐. 뭘 먹긴 한 거야? 과일은 그래도 들어가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집에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러면서 할머님은 어머님에게 얼른 나가서 장을 봐오라고 하셨는데 이땐 괜히 제가 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너무 어이없었던 건 시댁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남편에게 가자고 하려는데 그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좀 더 있어. 나 혼자? 왜 혼자야? 엄마랑 할머니 계시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시니까 혼자는 아니지.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남편이 저와 둘이 있을 때 자기도 알잖아. 우리 할머니 원래 몸도 약하신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 나서 오래 입원하셨다가 여기에서 지내는 거. 그런데 왜? 애 낳기 전까지만 우리 엄마 대신해서 할머니 간병해 주라는 말이지. 뭐? 내가? 아이 그럼 나이 드신 우리 엄마가 그 고생을 해야겠어? 지금까지 계속 고생만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장모님도 요즘 일 바쁘셔서 통 못 오시고 나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는데 종일 자기 혼자 집에 있어야 하잖아. 그럴 바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할머니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자기도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할머니 좀 신경 써줘. 이러려고 갑자기 시댁에 가자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날 남편은 결국 저를 혼자 두고 갔습니다. 저 몰래 이미 제 옷이랑 속옷을 따로 챙겨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왔는데 주차장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그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이날 저녁 저는 시할머니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시모가 안방에서 통화하는 걸 듣고는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유, 그럼 안 좋겠어? 너무 좋지. 우리 아들 덕에 내가 이제 팔자 피려나 보다. 이 엄마 말리지 마.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남편과 통화하는 것 같았고 시모가 저리 좋아하는 걸로 봐서 남편도 제 덕에 효도 제대로 하겠다며 좋아할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힘든 건 없었습니다. 제가 간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할머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많았어요. 제가 시댁에 오고 그 다음 날 시모는 약속이 있다며 일찍부터 한껏 차려입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을 안 먹더라도 할머님은 챙겨드려야 하니 뭘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됐어. 난 아침에 계란 삶은 거랑 토마토만 먹어. 밥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럼 제가 계란 삶아드릴게요. 아이 글쎄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손주 며느리 부려먹을까. 남편이나 시모는 제가 종일 할머님 간병을 하며 고생하겠지 생각했겠지만 전혀요. 오히려 두 다리 쭉 펴고 너무 편하게 지냈습니다. 임신 중일 땐 괜히 음식 하나로 서럽다며 먹고 싶은 건 다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랬고 시댁에 와서도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기에 할머님 드시는 토마토를 같이 먹었는데 식탁 위에 있던 삶은 고구마를 가져와 할머니가 까주시면 그것도 먹고 낮잠도 늘어지게 잤습니다. 이날 시모는 일 마치고 들어오신 시부보다 더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잠결에 어머님과 할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글쎄 찰자는 애를 왜 깨워. 저녁은 됐다. 네가 언제부터 내 저녁을 신경 썼다고. 아니 그래도 어머님 시댁에 와서 저렇게 임신했잖아. 애 가졌을 때 실컷 먹고 자고 해야 하는 거 알면서 부려먹고 싶냐? 그리고 넌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와서 자는 며느리를 깨워? 할 거 있으면 네가 직접 해. 처음엔 잠결에 들어서 꿈인지 헷갈렸는데 한밤중에 남편에게 문자가 와서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희주야, 자? 자다 깼어. 왜? 너 할머니 간병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엄마가 네가 똑바로 안 한다고 화가 나셨길래.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얄미워서 저렇게 답해주고 말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 가면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있었기에 그냥 며칠 더 있자 싶었죠. 그런데 시모가 보기에 제가 시댁에 와서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며칠 동안 연속으로 외출을 하시다가 이날은 나가지도 않으시고 아침 일찍 저를 깨워서는 아침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며느리 덕 좀 보면서 시할머니 간병도 저한테 맡기고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니 대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덧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했습니다. 다만 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였을 뿐이었는데 남편이 보기엔 제가 꾀병이라 생각했는지 그래서 할머님 간병을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더라고요. 시모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휴가를 쓴 사실을 시모가 알고 나서 남편에게 자기 대신 할머니를 모시라고 먼저 얘기를 했더군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저에게 대리 효도를 바란 거고요. 그런데 이 몸으로 어떻게 제가 할머님 간병을 하고 아침마다 밥을 차리겠어요? 결국 일이 생겼습니다. 시모가 외출해서 안 계실 땐 시할머니께서 제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버틸만 했는데 시모가 나가지 않고 저더러 나와서 밥을 차리라고 할 때는 온갖 재료가 다 나와 있고 양념장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기다 기름 냄새를 맡으니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죠. 아니 너 왜 그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너 괜히 내가 시키는 거 하기 싫어서 그러지? 아니요. 잠시만요, 어머님. 저는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바닥에 엎드려 계속 올렸습니다. 그걸 보신 할머님은 당장 방으로 들어오라고 호통을 치셨고요. 솔직히 제 몸만 괜찮았다면 할머님 간병은 당연히 제가 했을 겁니다. 시댁에서 쭉 살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 식사도 제가 챙겼을 거고요. 어머님도 여자고 며느리로 지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며 사신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얘기도 있었고요. 할머니랑 같이 사시면서 엄마가 고생을 너무 하시네. 그럼 따로 간병인을 두는 건 어때? 그건 아버지가 싫어하셔.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님 혼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입덧을 참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건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모는 남편을 가졌을 때 입덧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덧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계셨고 저더러 유난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괜히 저 때문에 시모가 할머님께 더 꾸중을 듣는 것 같아 죄송해서 당장 다음 날 집에 가더라도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시키는 거라도 잘하려고 했는데 심한 입덧과 빈혈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제가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는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를 불러내 이것저것 시키셨고 아버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안 계시는 동안 저한테 청소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냥 한 자세면 모를까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다 보니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남편 물건이 보였는데
남편이 제가 쓰러진 걸 알고는 급히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옆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다시 눈을 감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계속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는 확인해봤는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희주개는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정말 아픈 거 맞대? 멀쩡해 보였는데 쓰러진 것도 그거 연기 아니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로 올려보니 그 전에 시모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볼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모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시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휴가를 써서 집에서 쉰다고 했더니 시모는 그 말을 듣고 시댁에 데려와서는 할머니 간병을 시키려고 한 거였어요. 거기다 대고 남편은 제 덕에 효도를 제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곤 좋아했는데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 간병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마음이 너무 불순하고 또 괘씸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다시 눈을 감고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는데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혼잣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이게 뭔 유난이야.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서 일도 하고 애도 잘 낳는다는데 남들 하나는 임신했나. 꾀병도 정도껏 뿌려야지. 이런 헛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뜨고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 깜짝이야. 자는 거 아니었어? 꾀병? 담당 선생님 만나긴 했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니 난 그냥... 솔직히 내 주변에 자기처럼 입덧 때문에 이런 유난 떠는 여자가 없어서 그러지 뭐. 입덧이 유난이야? 네가 겪어봤어? 입덧 때문에 유산한 사람도 있다던데 말이 좀 심하네? 무슨 입덧 가지고 유산시긴... 너 가. 가라고. 왜 그래? 네 얼굴 보면 더 머리 아프니까 가라고. 이러지 마. 솔직히 나 너한테 화나는 거 겨우 참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할머니 간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 부려먹었잖아. 엄마도 지금 몸살 나서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 너 우리 집 가서 내내 누워만 있었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다던데? 이날 남편과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울 수는 없었기에 일단 참았는데요. 저는 하루 더 병원에 있다가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소식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집으로 오셨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욕을 먹을 것 같았는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가 시댁에 가서 시모를 부려먹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니 희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누워서 지내라고 했잖아. 무리하지 말라니까. 별로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나도 모르게 쓰러졌나 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래, 쓰러졌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나 봐? 그리고 맨바닥에 머리라도 바로 닿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래도 크게 다친 것 없어서 다행이지 뭐.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다 제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그 옆에 와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주가요. 우리 희주가 왜? 어디 또 안 좋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지금 알아놓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안 사더니 왜? 저희 집에 가 있는 동안 희주가 저희 엄마를 좀 힘들게 한 모양이에요. 뭐라고?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입덧이 이렇게 심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저희 할머니 간병이 더 우선인데 그거 하나 못하고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요. 아마도 남편은 이날 제가 친정부모님께 크게 혼이라도 나길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가서 시어른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냐면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빠가 크게 호통이라도 칠 거라 생각했나 보죠?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이날 크게 혼이 난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오시는 길에 시할머님과 이미 통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몰랐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야 알았죠.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네?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지금 우리 시주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입덧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애를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간 거라며? 미리 가방까지 싸놓고. 여기서 더 기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는데 이쯤 되면 대충 상황 파악하고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희주가 곳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으면 전화할 기운이 있었겠냐고요. 제 앞에서만 힘든 척한 거라니까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희주랑 같이 살면서 애가 어떤 앤지 모르나? 자네 할머님한테 전화 와서 들은 얘기야. 네? 저희 할머니가요? 할머님은 제가 시댁에 도착한 날 저 모르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가 식구들 모두 연락처는 서로 다 알고 있었지만 딱히 통화할 일은 없어서 남편과 저를 통해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임신 후 입덧 때문에 누워만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힘들어서 어쩌나 하던 중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제가 시댁에 왔으니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하실까 봐 전화를 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친정엄마도 마음 놓고 계셨는데 시모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시켜 먹으려고 하고 아픈데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하는 걸 몇 번 보시고는 그때마다 할머님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씩 하셨는데요. 할머님이 병원에 가시고 없는 날 일이 터질 줄은 모르셨던 거죠. 아버님과 함께 할머님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셨는데 제가 쓰러져 병원에 갔다는 것도 바로 알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제대로 말을 안 해준 거죠. 급히 남편을 불러 저는 병원에 간 상황이었고 시모는 일단 상황을 대충 둘러댔는데 그게 하도 수상했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홈 CCTV를 보자고 하면서 아버님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걸 보고는 할머님이 크게 놀라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사과도 하셨다는 겁니다. 시할머님은 원래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렇다고 누워만 계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님은 뼈를 다치면 안 된다고 해서 혹시나 혼자 사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위험해서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같이 지내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모가 특별히 간병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거죠.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같이 살게 되면서 시할머니께 카드도 받아 시모는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셨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였지만 시모는 그 카드로 나가서 사채하는 데 쓰기도 했고 그렇다고 할머님이 그걸로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다고 했는데 이번 일로 할머님은 시모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모는 할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모가 먼저 제 남편에게 말해서 제가 회사를 쉬고 있으니 대신 좀 할머니를 보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도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시집살이가 없어도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좋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거기다 제가 시댁에 가서 시모를 부려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남편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제가 시댁에 가 있는 그 며칠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1단지 관리실인데 혹시 집에 있어요?
아니요, 저 지금 집 아닌데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미안하지만 저녁 시간에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요? 들어보니 아래층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관리실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야 집에 없었으니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남편 혼자 지내면서 시끄러울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래 층간소음은 꼭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경우도 있기에 처음엔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실려간 그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못 받았고 깼을 때 문자 온 걸 확인했는데 관리실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이미 남편과도 통화를 했다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글쎄 전날에 남편이 친구들을 불러 밤새 술 마시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관리실 직원이 직접 집에 가서 벨까지 눌러 남편이 나왔다는데 그때 열린 문틈으로 보니 여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술 냄새도 진동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이미 남편 얼굴을 보고 한 소리를 하고 갔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저한테도 문자를 다시 한번 남기면서 남편이 지난밤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남편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제가 혼나기만을 바랐다가 오히려 자기가 한 짓에 들통나게 되었고 저도 관리실에서 받은 문자를 보여주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 이러려고 나 시댁에 보낸 거야? 뭐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다시 확인시켜줄까? 그때 부른 여자들 누군데? 아니, 그게 다 여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 날이 또 언제 올까 싶었고. 야! 희주야,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 불렀는데 친구들이 여자친구도 데려와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아는 여사친은 없었다고. 정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그게 맞다고 해도 그런 정신머리 가진 너 같은 놈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하나뿐인 자기 마누라가 임신 중에 입덧돼서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넌 술판 벌려놓고 놀고 싶었어? 그리고 할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우리 할머니 아프신데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너한테 떠맡겼다고 생각해봐. 너라면 그 상황 이해가 되겠어? 이런 상황에 제가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 남편과 계속 같이 지내다간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결국 남편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제가 친정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니던 병원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니 친정엄마가 당분간 오셔서 같이 지내기로 하셨어요. 시댁으로 간 남편은 당연히 크게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그저 한번 혼나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나눈 문자만 봐도 자기 아내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런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이혼하려면 그럴 만한 대단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이혼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도박을 해서 재산을 날리고 극심한 고부 갈등이 있다거나 혹은 외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평생 같이 살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고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같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시아버지도 시할머님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크게 혼냈으니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쯤 하면 됐다며 저더러 그만 봐주라고 하시는데 이건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할머님은 앞으로 무조건 제 편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남편만 온전한 제 편에 멀쩡한 사람이라면 무서울 게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들 저더러 뭐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술판을 벌인 날, 관리실에서 사람이 나와 남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였다는데 그날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평소 자주 얼굴 보고 인사하던 한 아주머니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짧게나마 영상까지 찍어준 걸 제가 집에 왔을 때 보여주셨는데 남편 간수 잘해야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을 잡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고 있을 때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내가 왜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친구들하고 집에서 술 한잔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나도 자기랑 지내면서 자기 입덧 한다고 눈치 보고 사는 거 힘들었어. 그럼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할까? 입장 바꿔서 네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너 몰래 친구들 불러 그것도 남자들까지 집에 불러서 술 마시고 새벽까지 놀면? 아니, 그건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제가 전화를 끊고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보냈더니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보고 아차 싶었겠죠. 아무리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냥 여사친이어도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까지 한 상황인데 술에 취해 다른 여자랑 어깨동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술 때문이라는 핑계로 나중에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 제가 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관리실 직원이 다녀가고 다들 바로 집에 갔다고 했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다 준 건지 아니면 어깨동무를 하고 택시만 불러주고 다시 집에 온 게 사실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영상 하나로 시댁은 물론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거부로 소송까지 가야 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남편이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부부에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게 맞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살면서 이런 일로 평생 속 썩을 생각을 하니 당장은 힘들어도 이게 맞는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병원까지 옮겼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요. 전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에 애가 있으니 전 남편과 연락을 아예 끊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많이 상했고 인상도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에게 전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기주야, 고생했다. 우리 애기 이쁘더라. 나 내일 또 와도 되냐? 그건 알아서 해. 병실에는 오지 마. 그래. 그런데 정말 안 돼? 뭐가? 다시 나 받아주는 거. 나 정말 못 살겠어. 할머니 잔소리에 엄마 아빠까지 미치겠다고. 그런 헛소리 하려면 더더욱 오지 마. 희주야. 전 남편은 이날 병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오열했지만 저는 물론 친정 부모님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알 게 뭡니까? 그동안 쭉 저 모르게 여자 만나며 그렇게 살다가 운이 나빠서 그날 딱 걸린 걸 수도 있잖아요? 듣기론 전 시모는 전 시할머님 건강이 나빠져서 간병하느라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 봐도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전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말이죠. 그러니 전 남편이 이리도 오열하면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만 전 남편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 때문이 아니라면 볼 일이 없지만 어쩌겠어요? 이건 약속한 거니 지켜야죠. 저는 현재 회복 중이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애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자 애 키울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잘 키우고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